우선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엄청 잘 팔리는 카테고리 이런 게 막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네. 제가 처음에 상품이 이제 팔렸던 게 팔렸었어요. 대표님,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랑 너무 달라서 자꾸 놀라운데 벌써부터 약간 워라밸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란입니다. 유한영 대표님의 인터뷰 2부 오늘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대표님, 잘 팔리는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엄청 잘 팔리는 카테고리 이런 게 막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네. 제가 처음에 상품이 이제 팔렸던 게 그 캠핑용 가방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캠핑용품에 대해 되게 많이 알아봤었는데 지금 잘 팔리는 제 카테고리로는 캠핑용품 중에 비싼 좀 명품 브랜드가 꽤 많더라고요, 일본에. 네네. 네. 그래서 그 제품들이 그래도 되게 잘 팔리는 편이고 그 외에는 다른 일본 그 구매등 하시는 분들도 그렇듯이 신발 좀 많이 팔리는 편인 신발 것 잘 같습니다. 팔리죠. 네.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한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캠핑용품을 많이 판다고 하셨는데, 근데 약간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캠핑용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즌과 계절을 좀 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런 카테고리에 치우쳐서 판매를 하다 보면 비시즌이나 이제 좀 비수기 때는 매출이 저조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다른 카테고리도 많이 조금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좀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상품을 직접 팔아보고 매출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 상품들이 팔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품절돼가지고 못 산 제품을 저한테 이제 이 제품 재고 있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제 파는 걸로 이제 좀 매출을 많이 낸 편이고, 가격 경쟁력도 그래도 최대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네네. 그래도 가격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이길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찾아서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구매대행 자체가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나 혼자 판매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경쟁력이나 수요는 있지만 경쟁력이 적당한 거, 가격 경쟁도 적당한 거를 나름 분석해서 판매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팔리는 게 실제로 맞는 시장이고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대표님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죠. 광고를 이제 하는지, 그 다음에 한다면 효율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은 광고는 검색 광고해서 네이버 그 가격 비교나 스토어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 광고만 제가 하고 있는데요. CPC 광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초기 비용을 하루에 2만원을 제한을 해놨어요. 네네. 그 지금도 아직 2만원 제한을 풀진 않은 상태인데 네. 좀 자본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지금 제한을 풀 광고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광고가 한 4시 정도에 2만원 예산이 다 끊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2만원 다 끊기기 전에 하루에 한 4개 정도가 평균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광고가 끊겼을 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 그 이후로는 8시간 또 하나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효율이 그래도 광고 켰을 때 2만원 내고 한 2개, 3개 정도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네. 싶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한영 대표님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광고를 좀 봤는데, 광고 수익률도 못해도 2000%에서 많게는 3000%, 4000%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수치고 절대 광고비를 까먹는 수준이 아닌 수치인데요.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광고가 4시에 꺼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는 지금 광고비를 제한 두지 않고 하고 있어서 제가 쓰는 기능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시간별로 분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비를.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오후 시간에만 태우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좀 알아보셔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구매 전환이 보통 일반인이 퇴근하고 오후 시간에 좀 많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죠. 네. 그래서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예산을 좀 제한을 두는 시즌에는 이거를 좀 오후에 집중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켓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별 대략적인 매출이랑 입점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입점해 있는 스토어들은 네이버, 쿠팡, 실버가랑 ESM 이렇게 4개 들어가 있고요. 네네. 지금 팔리는 거는 90%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리고 있고, 네. 간간히 쿠팡이나 이제 다른 11번가 ESM에서 그래도 가끔씩 팔리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셔서 그런지 저랑 딱 닮았네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가 주인데 제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 매출 80% 90%를 달성했을 때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냐, 쿠팡은 뭐 안 나오냐. 근데 대표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쿠팡이 셀러들의 입장에선 되게 좀 악덕 기업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제 셀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을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일단 저는 전계정 쿠팡 영구 퇴점 조치를 당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비상시 대비를 해서 나중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쿠팡 영구 퇴점에서 어떻게든 뚫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쿠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쿠팡 하지 말라라는 느낌보다는 쿠팡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쿠팡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서 넘어가면 그러면 대표님 요즘 업무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제가 막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12시쯤에 이제 그 주문 들어온 거 다시 제 배송대행지에 입력하고, 그리고 CS도 12시에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소싱에 좀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6시, 뭐 늦으면 7시 정도에 끝내고 그 이후에는 제 쉬는 시간 운동하고 이렇게 시간 가져가는 편인데, 시간 정도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CS 그리고 주문 이제 배송 처리하고 4시간 정도 소싱하고 네. 하루에 이제 일과를 끝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랑 너무 달라서 자꾸 놀라운데 벌써부터 약간 워라밸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구매 대행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업 시작 6개월까지는 정말 하루에 최소 못해도 8시간, 많게는 12시간씩 일만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뭐 대표님이 하는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모든 걸 봐도 업무 루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 중 매크로도 한몫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매크로 많이 잘 활용하고 계시죠? 키보드 쓰는 게 되게 한쪽 손만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지매크로도 계속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24살이시죠? 저도 조금 온라인 사업 약간 이런 커뮤니티에서 좀 모임 갖고 하면 거의 젊은 편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젊으세요.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챗GPT나 좀 그죠. 구글링 같은 거에 익숙한 편이어서 그런지 좀 그죠. 상품 찾고 챗GPT 활용해서 하는 이제 일들에 대해 되게 좀 수월한 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챗GPT가 없으면 못할 그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말이 맞았죠. 강조 엄청 했잖아요, 챗GPT. 그래도 다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분명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한테 누가 어린 나이에 뭐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그걸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온라인 분야가 아니라 어떤 사업 분야에서든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좀 기성세대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젊은 세대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은 비교적 기성세대보다 이런 정보에 좀 더 빠르고 정보 전달이나 정보 습득력이 좀 빠르고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업무 효율을 중요시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성세대는 안 되는 거냐라고 절대 그런 건 아닌 게 기성세대는 반대로 기성세대가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상품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싱에는 수월을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 기성세대 이렇게 나눌 거 없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면 누구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대한 겁은 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이 웬만하면 많이 하는 젊을 때 많이 하는 저는 게임을 젊을 때 전혀 안 했어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컴퓨터적으로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만 알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좀 이르고 있는데요. 사업하면서 뭐 오래 하시진 않았지만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막 엄청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반품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손해를 보는 건가? 조금 막막한 부분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서 이게 해결하는 거니까 어떻게 잘 해결하고 좀 나아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반품 저도 뭐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로스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5만원짜리 반품 들어오고 10만원짜리 들어왔을 때 이 5만원 어떡하지, 10만원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사실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에 막 70만원짜리 반품 들어오고 저번 주 50만원짜리 반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물론 저도 뭐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반품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반품이 들어왔다는 상황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딱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 로스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연하게 사업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랑 계획 있으실까요? 우선 목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사업자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자본 좀 생겼으니까 이제 그 자본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래도 월 수익을 늘려놓고 이 제품 브랜드를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브랜드 명령 수입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물론 해외 구매 대행으로만 계속 나아갈 수 있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일본 구매 대행이라든지 타국가 구매 대행의 장점이죠. 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구매 대행, 레드오션, 뭐 늦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뭐 어떤 일을 하든 생각하는 게 뭐 이전에 이제 일을 했을 때 제가 이 실적에 따라 이제 수당을 받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도 저는 200만 원 이렇게 벌까 말까 하는데 뭐 누구는 이제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느꼈던 게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뭐 상위 10% 안에 들면은 400만 원 벌 수 있는 거고 1% 들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네. 또 구매 대행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딜 가든 상위 10% 안에 들면은 내가 원하는 뭐 회사원 월급 이상으로 벌 수 있겠고 뭐 그 이상 할 수 있다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버는 것도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레드오션을 겁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나도 동감하는 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이라는 엄청 흔한 제품 있잖아요. 마시는 물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보면 상품수가 몇백만 개, 많게는 몇천만 개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좀 수요가 없는 예를 들어 일본 브랜드 중 하나죠. 오디너리 피츠라는 브랜드를 검색하면 상품수가 20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물은 되게 레드오션 시장인 거고 오디너리 피츠는 되게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이든 오디너리 피치든 어차피 1페이지 다시등 안에 있는 제품만 팔립니다.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때는 어차피 안 팔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드오션 시장이든 블루오션 시장이든 어차피 상위 1%, 5%만 팔리는 건 동일한 거고 거기에 가기 위해선 저희는 이제 남들이 못할 만큼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 나만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대표님 말이랑 공감하고 결국에는 그 내에서 우리가 상위 5% 안에 드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대행을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많이 초보자라서 막 엄청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데 저도 대학생이고 뭐 저랑 같은 나이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뭐 자본으로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당황했던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이가 더 있고 좀 능력이 자본이 있었다면은 더 편하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걱정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지금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온 초보자분들은 좀 제가 부럽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점이 있으니까 다들 겁내지 말고 레드오션 이런 거 네. 사실 크게 뭐 겁낼 필요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